개용화 캐드 5주차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기능들을 자꾸 이제 조금씩 이제 배워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도면들을 조금씩 능숙하게 이제 다룰 수 있는 단계로 이제 접어 들어가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도면 작업을 좀 빨리 할 수 있는 뭐 그런 좀 이제 뭐랄까 좀 이렇게 숙련한다 그럴까요? 이렇게 굉장히 편리한 기능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숙지를 해볼 텐데요. 이제 앞으로 이런 기능들을 이제 조금 더 배워 나가시면서 좀 더 이제 저희가 이제 다양한 예제들 한번 이제 그려 보시게 되면 뭐 금방 저희가 오토캐드를 다루시는데 금방 익숙해지시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제 저희 이번 학기 동안에 저희가 수강하시면 아주 도면 작업을 기계 제도로 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걸 갖추신다고 이렇게 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본격적으로 이번 주 5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조금 더 섬세한 도면 작업을 하기 위한 다양한 이제 2D 오토캐드에서의 편집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5주차 강의 때 이제 제가 학습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브한다든지 이제 객체를 카피해서 저희가 복사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크기를 저기 스케일업, 스케일 다운 할 수 있는 그런 명령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정 간격을 두고 저희가 어떤 객체를 이동시켜서 저희가 복사할 수 있는 옵셋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객체들을 좀 잘라서 손쉽게 이제 지울 수 있는 그런 트림 명령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저희가 선들을 저희가 이제 어떤 객체 도면 작업을 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뭐 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좀 수치가 안 맞아서 선을 이렇게 연장해서 다른 객체 이제 붙여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쓰는 익스텐드라든지 어떤 저희가 객체를 매번 새로 그리지 않고 기존의 객체를 가지고 좀 늘려서 새로운 치수에 맞는 그 도면을 다시 활용한다든지 하는 스트레치 명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객체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다루다 보면 좀 회전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고 로테이트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객석의 의자들 이런 것들 저희가 작업을 할 때는 굉장히 뭐 동일한 객체를 계속 저희가 써야 되는데 굳이 매번 저희가 그거를 뭐 선이나 뭐 이런 작업들에서 그리면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손쉽게 객체들을 원하는 각도로 회전시킬 수 있고 회전시키면서도 또 카피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로테이트 명령이 있고요. 미로는 말 그대로 이제 여러분 이제 데카코마니 하시듯이 해가지고 이렇게 반사시켜서 물체를 이렇게 저희가 새로 객체를 이동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이동시키면서 동시에 복사할 수도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 제도에서 많이 쓰는 명령 중에 하나는 이제 못따기와 못깎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렛이나 챔퍼라고 하는데 이런 기능들을 하는데 저희가 또 뭐 이런 사각형이나 이런 작업을 할 때 저희가 각각 따로따로 해서 그린 다음에 또 못따기 못깎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걸 동시에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각 명령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객체의 이동, 복사 및 크기 조절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일단 이동하는 명령은 move입니다. move고 그 다음에 어떤 객체를 그대로 복사해서 이동하는 특정 위치에 이동시키는 게 이제 카피 명령이 되겠고요. 객체 크기를 조절하는 게 이제 스케일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습에서는 어떤 도면 객체를 원하는 지점에 옮기고 원하는 지점으로 이동하여 복사하고 필요에 의해서 객체의 크기를 확대 축소하는 기능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능을 저희가 숙지함으로 인해서 도면 작업을 할 때 굉장히 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도면을 그려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각각의 move, copy, scale의 명령의 어떤 옵션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move 같은 경우에는 앞 시간에 저희가 배웠던 객체 스냅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방법이 뭐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고요. 또 정확하게 어떤 경우에 이제 저희가 좌표를 알고 있으면 좌표 값을 입력해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피나 스케일 명령 같은 경우도 각각의 옵션별로 저희가 기능을 익혀두면 굉장히 편리할 때 저희가 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내용은 저희가 이런 이론적인 뭐 내용만 가지고 얘기하기보다는 실제 이제 오토캐드를 실행해서 오토캐드 상에서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move 명령에 대해서 일단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첨부의 예제 파일 한번 열어봐 주시고요. 다음과 같은 이제 예제 도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선은 객체 스냅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창에서 move 명령을 치시고요. 요 원형 구조물을 한번 클릭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기준점을 설정하라는 명령이 서브 메뉴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어디를 기준으로 이동을 할 것이냐 이렇게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하면 되고 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객체 스냅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기능으로 좀 필요한 이게 이제 4분점의 객체 스냅 이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끝점을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두 번째 어디로 이동할 거냐 타겟 지점을 저희가 지정을 하게 되는데 다음과 같이 이 끝점을 저희가 이동해서 클릭을 해주면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이스바나 엔터를 치시면 다음과 같이 저희가 원하는 지점으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에 그 또 하나 이제 등을 한번 이동을 해보죠. 한번 move를 치시고 객체할 때 뭐 여러 가지 객체를 지정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윈도우로 해서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서 클릭을 하시고 어디에 이제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중간점에 객체 스냅을 활성화로 하시면 다음에 편하게 중간점을 클릭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어디다 갖다 붙일 거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도 중간점에 이제 부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중간점을 지정하는 객체 스냅을 설정해 놓으시면 다음과 같이 편하게 저희가 원하는 객체를 이동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이제 객체들의 이제 어떤 포인트, 정확한 포인트를 지정하는 여러 가지 객체 스냅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런 데 이제 객체 스냅을 설정할 수 있는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클릭을 하시면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너무 많은 포인트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것들 필요해서 온 오프를 하신 다음에 작업을 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그러면 좌표를 이동을 해서 저희가 한번 객체를 이동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선은 요 원형 물체를 다시 한번 앞서와 마찬가지로 요 포지션에 저희가 다시 이동을 시키는데요. 저희가 한번 여기까지 길이를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럼 길이 분할해서 거리를 보시면 요 중심점에서 요 끝점까지의 어떤 x 중분과 y 중분의 거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참조를 하셔서 이제 다시 한번 저희가 무브를 한번 해볼게요. 무브를 하시고 객체를 선택하시고 첫 번째 이제 우리가 기준점을 클릭을 하시고 우리가 그래서 앞서 배운 대로 상대 좌표로 입력을 하신 게 편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525.9 앞서 이제 저희가 거리 그거를 가지고 이제 측정한 정보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25.38을 하시고 클릭을 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다음과 같이 이동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좀 위치가 잘못됐네요. 이제 끝점이 일로 와야 되는데 그럼 이제 다시 이제 저희가 move 명령을 쳐서 객체를 선택을 하고 다시 한번 다시 옮겨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점과 제가 원하는 원점을 옮길 수가 있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그 객체 스냅을 이용을 해서 이동을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좌표를 쳐도 정확하게 이동은 되지만 실제로 작업을 하다 보면 좌표를 넣어서 하는 경우보다는 이렇게 객체 스냅을 이용을 해서 객체를 이동하는 이게 훨씬 더 빠르고 편하기 때문에 아마 앞서 첫 번째 옵션을 많이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좌표를 입력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이동을 할 수 있는 옵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는 걸 좀 숙지해 두시고 나중에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하나의 객체를 저희가 그러면은 좌표를 입력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점에 거리를 한번 재볼게요. 다시 여기서 요 끝점 중심점에서 이 끝점까지의 증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거리가 한 844.8, 각도가 한 199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앞서 좌표 입력을 저희가 이렇게 좌표 값을 넣었었는데 상대 좌표 값, 이번에는 극좌표 값을 한번 넣어서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면 다시 무브를 치시고요. 객체를 선택을 하시고 기준되는 요 포인트에서 두 번째 이제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위치를 제가 844.8에서 각도를 199를 치시면 네, 이렇게 정확하게 원하는 위치로 이송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그 좌표계에 있어서 상대 좌표계를 이용하는 게 굉장히 유용하다는 걸 다시 한번 숙지해 주시면 좋겠고요.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적용을 하시되 무브 명령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객체 스냅을 이용해서 주로 활용을 많이 하시게 된다는 걸 좀 유념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제가 카피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피 명령은 또 새로운 예제 가지고 한번 살펴볼 텐데요. 화면 이제 원래 이제 저희가 원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보시는 이제 그 요 창문을 여러 개를 이제 카피해서 저희가 매번 요 창문을 굉장히 좀 보면 여러 개의 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이런 것들을 또 여기에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처음 객체를 그릴 때는 그렇게 하더라도 동일한 것들이 이렇게 반복이 될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카피 명령하면 굉장히 손쉽게 저희가 도면을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피를 치시고 객체를 선택하는데 조금 준 선들이 많아서 좀 확대를 하셔서 객체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저희가 객체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점이라는 건 이제 저희가 카피해서 이제 이동을 시켜야 되니까 어디를 기준점으로 할 거냐 보시면 여러 가지 뭐 기준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하방에 요 구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제 제가 카피하고자 하는 대상 물체가 카피가 됐고요. 여기 이제 저희가 이제 객체 스냅을 이용해서 끝점으로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하나 카피가 됐고요. 지금 저희가 직교 모드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수직 방향 그 방향으로밖에 안 되는데 요걸 이제 해제를 하시면 이렇게 자유자재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쪽에 이걸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하방에 또 어디를 저희가 여기를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끝점을 클릭하시고 하면 여기도 이제 카피가 됐고요. 또 이 위치에 저희가 또 잠시만 여기서 네, 이렇게 클릭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3개의 창문을 앞서 이제 그려진 객체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다 그렸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조금 조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카피 명령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좀 다양한 어떤 객체들이 있을 때 이렇게 좀 새로 그리는 번거로운 작업을 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객체를 카피해서 이동해서 새로운 위치에 저희가 도면을 그리는 작업, 이런 것들이 카피 명령의 주요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그 카피 명령도 무브 명령과 마찬가지로 좌표로 입력해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윈도우를 보시고요. 다시 이제 그러면 마찬가지로 카피를 하시면 이제 객체를 선택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요 창문의 객체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준점, 우리가 항상 이제 어디로 갈지 기준점이 있어야 되니까 기준점을 잡고요. 여기서 요 하방으로 저희가 보시면 요 위치에 이제 저희가 클릭을 해도 되고 이렇게 약간 이제 앞서 한 것처럼 기준점 대 기준점을 해도 되지만 저희가 요 거리를 재보면 여러분도 한번 아까 이제 거리 재는 걸로 한번 재보시면 하방으로 지금 거리가 300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점은 앞서 이제 저희가 클릭을 하지 않고 하방 300으로 하고 상대 좌표를 극좌표로 다음과 같이 270도 있는 지점을 하게 되면 3000이네요. 잠시만요. 다시 하고 다시 하고 두 번째 점을 하방에 3000에 270. 네, 그럼 이제 원하는 장소에 이렇게 위치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직교 좌표를 끄시고 하게 되면 좀 자유롭게 되고요. 다음에 요 위치에 한번 이제 저희가 한번 그 윈도우를 다시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치가 맞나요?
여기다 해야 되는군요. 여기다가. 네. 그러면 이 위치를 한번 저 거리를 한번 다시 해볼게요. 거리를 재보시면 이 끝점에서 네, 우리가 원하는 위치가 아까 여기였나요? 네, 여기 끝점을 재보면 오른쪽 5,600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이걸 이제 하시고 카피 객체를 다시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기준점은 아까 이제 여기 기준점이 되고 오른쪽으로 5,600인데 이번에 그냥 상대 좌표로 해서 딱 클릭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원하는 장소에 제가 창문을 윈도우를 다시 카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은 앞서 무브와 마찬가지로 객체 스냅을 이용해서 객체를 선택하시고 그 이동하고자 하는 카피에서 이동하고자 하는 객체의 기준점을 찍어 주시고 그 다음 타겟의 위치에 기준점을 찍어 주셨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고요. 방금과 같이 첫 번째 객체를 선택하시고 기준점을 선택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이동된 이후에 어떤 기준점의 좌표를 입력을 해 주셔도 같은 방식으로 저희가 객체를 카피를 해서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좀 익숙하게 숙지해 주시고 도면을 하시다 보면 굉장히 편하게 도면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적절한 크기로 객체의 크기를 조절하는 스케일 명령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제 파일을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스케일 명령은 도면 객체를 원하는 크기로 확대 축소하는 편집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기를 확대 후 객체를 지정한 배율로 어떻게 할 거냐, 키울 것이냐, 줄일 것이냐 하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스케일업 혹은 다운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이제 옵션 중에 이제 참조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R이라는 옵션인데요. 이 경우에는 저희가 배율로 하지 않고 정확한 치수를 입력해서 확대하거나 혹은 축소하는 그런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옵션별로 어떻게 실제로 작동을 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실습 화면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예제 파일을 가지고 한번 보시면 저희가 스케일을 화면에 쳐 주시고요. 객체를 한번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객체 선택을 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스케일업하고 다운 기준점을 클릭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우스로 움직이시면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커서의 위치에 따라서 객체가 이렇게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긴 하는데 제가 정확한 배율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한 3배 정도 크기에 그런다 그러면 3을 치시면 원래 객체보다 곱하기 3한 크기의 객체가 이제 그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뭐 만약에 객체를 좀 줄이고 싶다 그러면은 객체를 선택하시고 뭐 기준점 잡으시고 여기 한 0.3 치시면 원래 크기를 1로 봤을 때 대비해서 한 0.3배 30%에 해당하는 크기로 객체가 이제 스케일 다운돼서 도면상에 표시가 됩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기존의 객체의 길이를 모를 때 그래도 저희가 최종 타겟으로 하는 객체의 크기를 알고 있으면 기존 길이로부터 저희가 스케일을 적용해서 도면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스케일을 치시고요. 객체를 잡아 주시고 기준점을 지정을 하신 다음에 참조 옵션을 다시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저희가 적용하고자 알고 있는 수치의 기준 길이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스케일 축적을 잡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길이를 얼마로 적용할 거냐 한 1000 정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원래 우리가 지금 설정하고자 하는 그 스케일에 해당하는 길이를 1000으로 설정한 그런 도면이 그려지게 되는데 실제로 그 길이로 도입이 됐는지 한번 보시면 길이로 이렇게 끝에를 클릭을 해보시면 정확하게 거리가 1000으로 이제 설정이 돼서 저희가 이제 원하는 도면의 크기로 저희가 스케일을 조정을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도 있으니까 저희가 참조 옵션을 잘 숙지하셔서 실제 도면 작업에 많이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도면 수정을 할 때 유용한 명령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제 offset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간격을 띄워서 복사하는 명령이 되어 있고요. trim이라고 해서 어떤 그 객체를 이제 자를 때 이렇게 이제 저희가 주로 사용을 하는데 저희가 이런 기능들은 복잡한 도면에서 저희가 굉장히 도면 작업을 빠르게 작업을 할 때 매번 저희가 그 객체를
뭐 지난 시간에 이렇게 기본적인 어떤 도형을 그린다든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하기에는 좀 속도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반복적인 작업이나 이런 걸 할 때 굉장히 유용한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옵셋의 실습 내용은 뭐 간단합니다. 그래서 옵셋 명령으로 간격을 띄워서 복사하는 기능에 대해서 제가 한번 실습을 해보고요. 또 트림 같은 경우도 저희가 경계선을 지정해서 자르거나 지정하지 않고 자르는 이런 옵션이 있고, 아니면 이제 펜스라는 옵션, 저희가 앞 시간에 이제 객체에서 이제 객체를 이제 선택하는 그런 옵션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이런 것들로 각각의 객체를 따로 지정해서 자르거나 뭐 그러지 않고 여러 개의 선을 동시에 이렇게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상세하게 실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그 어떤 객체를 일정한 간격을 띄워 복사하는 offset 명령에 대해서 한번 간단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예제 파일에서 볼 텐데요. 여기서 이제 offset 명령을 넣어주시고 간격을 얼마를 띄우실지 먼저 수치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50 정도를 저희가 예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그 간격을 띄우게 할 객체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요 최외곽에 있는 박스를 저희가 한번 해보면 위쪽으로 바깥쪽으로 저희가 50을 띄울 수도 있고 안쪽으로 50을 띄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끄시면 됩니다. 또 객체를 또 선택을 하면 다음과 같이 되고요. 여기서 지금 그 옵션에 다시 여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저희가 이제 그 다시 처음 명령으로 돌아가 보면 offset 명령에서 지금 지우기 옵션이 있거든요. 클릭하시면 간격 띄우기 원본 객체를 지울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이제 옵션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까는 방금은 yes를 한 상태에서 저희가 한 거고 no를 하면 다시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객체를 지정하고 나서 객체를 안 지운다 그러면 그 전 객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객체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다음엔 옆에 있는 요 선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offset 하시고 한 30 정도로 해볼까요? 그 다음에 객체를 클릭하시면 다음같이 위쪽으로 할지 아래쪽으로 할지 클릭하시면 되고 또 다시 객체 누르시고 30만큼 떨어진 위치에 제가 이제 객체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아까 이제 지우기 명령을 오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한 객체가 안 없어지고 그대로 이제 추가적으로 이동된 객체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원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원을 해보면 아까 마찬가지로 오른쪽 아니면 이제 왼쪽으로도 사실 안쪽으로도 저희가 50만큼 떨어진 그 원을 계속해서 이제 그려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다시 offset 하시고 한 10 정도 해볼까요? 10 정도 하시고 객체 클릭하시면 안쪽으로 할 거냐 바깥쪽으로 할 거냐 네, 이런 식으로 새로운 객체들을 일정한 간격을 띄워서 복사하는 매우 유용한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을 자르는 트림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림 명령은 이제 자르기 명령이라고 하는데요. 불필요한 선의 일부를 잘라서 없애는 편집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 파일을 가지고 제가 한번 보겠는데요. 네, 트림, 화면 트림이라고 치시고요. 여기서 이제 자를 객체를 먼저 선택을 합니다. 어떤 객체를 기준으로 자를 것인가 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여기 한번 클릭하시면 되고 지금 요 기준선을 기준으로 해서 요 교차선들이 지금 잘렸거든요. 그래서 어떤 선을 지울 것이냐 그 다음에 아랫선을 이렇게 지울 것이냐 이렇게 해서 지우시면 됩니다. 선택적으로. 네. 아니면은 그 다시 위에 이제 기준선에서 요 선을 기준 저희가 한번 잘라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자를 객체를 뭐 하나씩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가 앞서 이제 배운 대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트림 해서 자를 객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울타리라든지 걸치기 뭐 이런 모서리 뭐 이런 방식의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객체 지정하셔서 이렇게 지우실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런 경계가 명확한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객체들을 선택적으로 이렇게 제거하고 지우고 싶으실 때 트림 명령을 적용을 하시고 먼저 이제 자를 경계선을 먼저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선을 기준으로 잘라진 객체 중에서 여러분이 잘라낼 객체를 선택을 하시면
그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객체들이 지워지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그 트림 명령 중에 경계선을 지정하지 않고 저희가 지울 수 있는 그런 옵션도 있습니다. 앞서 이제 예제에서 보시면 제가 처음에 이제 경계선을 지정을 하고 그 경계선을 기준으로 지금 분리된 객체를 저희가 선택적으로 제거를 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처음에 자를 객체를 지정하지 않으면 이런 객체들이 이제 자연적으로 모든 경계점에서 다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그런 것들 지우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 이제 좀 그 약간 규칙성을 갖는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좀 불규칙한 사례에 사실은 적용하기가 적합하죠. 여기서 저희가 여러 창틀에 불필요한 부분을 지금 지워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일이 저희가 자를 객체를 지정해서 하게 되면 손이 좀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 일단은 트림으로 해서 그런 걸 지정하지 않고, 즉 경계선을 지정하지 않고 저희가 실행을 한 다음에 이미 나뉘어져 있는 그 객체들에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그렇게 이제 지워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에서부터 이렇게 먼저 지워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 지워 나가죠. 네, 이런 방식으로 지워 나가고요. 이 안쪽도 지워 나가고. 근데 하다 보면 이렇게 지금 트림 명령 가지고 이렇게 순서가 좀 잘못되면 이렇게 지워지지 않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 옵션에 보면 그 지우기 명령이 있습니다. R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 이렇게 해주시면 네, 이것도 이제 트림 명령을 통해서 지워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편하죠. 그냥 저희가 어떤 그 정해져 있는 객체들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절단하고 하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사실 그냥 불특정하게 딱 이렇게 객체 좀 분리해서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지울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잘 숙지하셔서 활용하시면 도면 작업을 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객체를 연장하는 extend 명령하고 저희가 이제 stretch 한다, 느리고 줄이는 stretch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xtend는 말 그대로 이제 어떤 그 선이나 객체를 이제 연장해서 저희가 그려내는 그런 기능이고요. stretch는 말 그대로 저희가 어떤 객체를 이렇게 늘리거나 줄일 때 쓸 수 있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들도 저희가 도면 작업을 시간을 단축하는 근데 매우 유용한 명령이니까 이런 명령을 숙지해서 저희가 제도의 어떤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배양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각 명령별로 실행하는 옵션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습을 통해서 각 옵션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실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객체를 연장하는 extend랑 느리고 줄이는 stretch의 어떤 명령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를 경계선까지 연결하는 명령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extend라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extend 명령은 도면의 선들을 지정한 경계선까지 연장하는 편집 명령이고요. 당연히 이제 경계선으로 지정되는 선은 연장할 선의 연장선상에 있어야만 저희가 확장해서 그 선까지 연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xtend 명령을 쓰시게 되면 선을 연장하는 1차적인 목적뿐만이 아니라 이미 그려진 도면을 토대로 선을 연장해서 새로운 도면을 더 빠르게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저희가 명령을 이제 실수로 해서 앞에 이제 트림이나 뭐 여러 가지 이레이즈 명령을 쓰다 보면 실수로 이제 자른 객체가 이제 발견될 수 있거든요. 이럴 때 다시 연결하거나 연결하는 선의 각도를 또 혹시 모를 때 다른 명령을 사용하지 않고 쉽게 선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제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이 기능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은 여기 이제 extend 명령을 한번 쳐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제 객체를 선택하는데 이게 이제 타겟이 되는 그런 객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타겟으로 연장할 선들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선들을
네,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대충 끊어진 선들을 지금 저희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익스텐드를 하시면서 굳이 객체를 선택 안 하시고 전체를 하시면 요렇게 네 그냥 요렇게 그냥 객체들끼리 연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쓰셔서 하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끊어진 선이라든지 아니면 끊어지진 않았지만 저희가 어느 타겟이 되는 객체까지 선을 쉽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굉장히 도면 작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그 extend 명령이 적용되지 않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사실은 확장을 하려면 그죠? 저희가 타겟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선이 이렇게 진행된다고 했을 때 여기서 일로 익스텐드를 지금 저희가 하려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요거는 익스텐드 하려면은 이쪽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그 상황이 지금 그 길이 상에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그런 객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에 지금 저희가 익스텐드를 하고 싶다 하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익스텐드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번 요건 이제 무브 명령으로 해볼게요. 무브에서 객체를 이 정도 왔다 치면 저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익스텐드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익스텐드를 한다 그러면 여기 이제 타겟이고요. 여기서 한다 그러면 여기서 하면 이제 당연히 이제 그 객체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익스텐드 되는데 요 선의 기준으로 이쪽 2분의 1 이쪽에 있으면 연결이 되는데 2분의 1 바깥쪽에서 연결을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가까운 쪽에 절반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절반에서 그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객체에 이쪽에 위치를 해야만 다음과 같이 이제 익스텐드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지만 좀 숙지를 해두면 좀 혼선이 없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예제는 사실 저희가 매번 그 어떤 익스텐드 뭐 선을 연장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여러 객체를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는 사실 제가 매번 그 각각의 객체마다 이렇게 작업을 해주는 좀 번거로운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럴 경우에 이제 펜스 옵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개 선을 동시에 저희가 연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타겟으로 하는 객체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그래서 울타리 옵션을 쳐볼게요. 근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요거 요렇게 해서 하는데 안 되죠. 이게 왜 안 되죠? 좀 전에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원래 타겟으로 하는 옵션이 있고 아까는 사실은 저희가 요 기준선을 이 선의 2분의 1 마우스 포인터 되는 2분의 1점 위쪽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그럴 때 흔히 연결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2분의 1 지점에서 요 객체 가까운 쪽에 2분의 1 안쪽에 해당하는 점을 저희가 클릭을 해줘야 저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아니시면은 만약 그런 게 좀 번거롭다 그러면 걸치기 옵션을 쓰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래서 하게 되면 어쨌든 전체 요 우리가 표기한 그 바운더리 안에 걸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렇게 지금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 영역 안에서 사실은 2분의 1 지점 안쪽에 되는 점들이 지정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제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각각의 객체를 하나하나 연결하는 게 아니라 좀 집단적으로 저희가 어떤 객체를 연결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 이런 방법들이 실제 도면 작업을 하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이제 객체를 늘리고 줄이는 이제 스트레치 명령이 되겠습니다. 스트레치 명령은 객체를 이제 무브하거나 카피하는 게 아니고 강제로 늘리거나 어떤 줄이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그 실무적인 도면 작업에 있어서 일부분의 크기를 변경할 때나 객체를 새롭게 그리지 않고 기존의 객체를 바로 늘리거나 줄여서 크기를 빠르게 변경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객체를 선택하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 뭐 유의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 다음에 예제 파일을 통해서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치 명령을 쳐주시고, 그러니까 늘리고자 하는 객체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펜스, 윈도우, 뭐 크로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객체를 늘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윈도우를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시면 이렇게 해서 했잖아요. 그래서 객체 선택하고 오른쪽에 마우스 주시고 뭐 하시면 그 윈도우 안에 선택된 객체만 가기 때문에 이게 분리가 돼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스트레치를 하실 경우에는 좀 그런 거에 유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실 때 사실은 크로싱 여기에 크로스, 그러니까 전체 이렇게 우리가 그 적용하는 윈도우에 이렇게 이제 그 포함되는 거기서 이제 저희가 전체 객체를 다 포함할 필요는 없고요. 윈도우 같으면은 전체 객체가 포함된 것만 저희가 선택이 되는데 크로싱은 일부만 사실 이렇게 크로싱이 돼도 선택이 되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야 저희가 스트레치를 하려는 그런 그 기능에 부합을 하는 거니까 그런 거에 좀 유념을 해주시면 되고, 뭐 느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포인터 오른쪽에 두시고 변위를 해서 뭐 한 200 정도 늘린다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뭐 늘어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저희가 그러면 이제 또 뭐 좌표로 이제 넣어서 할 수도 있죠. STR 스트레치를 하시고 객체를 크로싱 하셔서 요 끝단만 이렇게 늘리신다고 보시고 누를 객체 선택하시고, 아니면 뭐 기준점 여기 나와 있는데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기준점 할까요? 기준점으로 해서 상대 좌표로 해도 되죠. 뭐 오른쪽으로 400만큼 가는데 각도는 0이다. 그럼 이제 저희가 정확하게 오른쪽으로 원래 1200이었는데 한 400 정도가 더 늘어난 수치로 이렇게 스트레치가 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예제에서 만약 반대로 하신다 그러면은 사실은 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원래로 한번 복귀시켜 보겠습니다. 스트레치를 하시고 객체를 아까 크로싱 하셔서 아까 우리가 스트레치하고 뭐 그대로 하셔서 선택을 하고 상대 좌표 그렇죠. 기준점을 정해야 되겠네. 기준점을 잠시만요. 여기서 기준점을 정하고 변이를 이제 해야 되죠. 그래서 기준점에서 마이너스 아까 얼마였죠? 400? 네. 아니죠. 400을 어떻게 하냐? 180도만큼 위치로 간다 그러면 이제 원래의 크기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늘렸다 줄였다 하는 이런 것들을 이런 간단한 명령을 가지고 능숙하게 좀 하실 수 있으면 실제 도면 작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기능이니까 여러분이 좀 실습하셔서 좀 많이 익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객체를 회전하는 로테이트 명령과 반사하는 미러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희가 평면도에서 어떤 객체의 방향을 이렇게 회전시켜서 이렇게 저희가 그린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동일한 물체를 이렇게 우리 마치 초등학교 때 그 데칼코마니 하듯이 저희가 이렇게 투영해 반사해서 투영해서 그려내는 그런 명령들이 미러라는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들도 숙지해 두면 물론 이제 각 명령마다 조금 사용 빈도라 그럴까 이런 게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명령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테이트 같은 경우도 뭐 옵션들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고요. 미러 같은 경우에는 뭐 옵션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간단한 기능에 대해서 앞서 명령들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오토캐드 상에서 실습을 통해서 각 기능들을 한번 숙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저희가 객체를 회전하는 로테이트 명령과 반사하는 미러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테이트 명령은 뭐 여러분이 예상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어떤 객체들을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서 원하는 각도만큼 이제 회전하는 그런 편집 명령이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는 저희가 이제 반시계 방향, 그러니까 제가 각도를 양수를 넣으면 제가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저희가 이제 수학에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하듯이 이렇게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돌게 되고요. 오히려 이제 시계 방향 돌리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서 저희가 각도를 넣어줘야 되는 거에 좀 유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예제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각각의 명령들에 대해서 이제 좀 익숙해지다 보면 뭐 기준점이라든지 뭐 그런 내용들이 뭐 로테이트
하다 보면 객체를 뭐 요걸 한번 선택을 해보죠.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객체 선택은 했고 기준점 회전의 기준점을 어디로 잡을 거냐. 그래서 임의점을 한번 잡아 주시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각도를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돌릴 것 같으면 아까 마이너스 90도 뭐 이렇게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객체가 돌아서 위치가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원위치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회전과 동시에 저희가 요게 근데 위치를 한번 조금 바꾸겠습니다. 무브해서 객체를 선택해서 하고 요 위치를 좀 바꾸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저희가 객체를 단순히 이제 회전시킬 필요도 있지만 회전시켜서 다시 하나를 더 그려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옵션 상에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를 선택을 하시고 기준점을 뭐 어디로 할까요? 뭐 일단 이 점을 기준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복사를 하는 C의 옵션이 있습니다. 있고 아까 여기 하려면 오른쪽으로 90도를 돌려야 되니까 마이너스 90을 하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90도를 돈 그런 객체들이 하나 카피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또 움직여 볼게요. 우리 저희가 move 명령이 있으니까 객체들을 저희가 크로싱 하지 마시고 이렇게 윈도우로 하셔서 선택을 하시고 무브를 지정을 하시고 요 끝점 끝점이 이 끝점에 되도록 하면 그러면 보신 바와 같이 어떤 새로운 객체 동일한 어떤 좌석의 배치를 갖는 도면을 저희가 따로 별도로 그리지 않고 이렇게 특정 위치로 하나를 카피해서 이송시킬 수 있는 그런 명령을 저희가 수행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미로 명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그 미술 시간에 데칼코마니 좀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미로 명령은 데칼코마니나 거울처럼 객체를 반사하여 대칭이 되도록 이동하는 편집 명령이고요. 이동뿐만 아니라 객체를 복사해서 새로운 객체를 그릴 수도 있는 그런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아까 로테이트와 비슷하게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걸 한번 해볼까요? 객체를 또 선택을 하시고 여기는 이제 대신 대칭이 되는 기준 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선을 기준으로 할 거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그 대칭선의 기준점이 어디냐. 그래서 이렇게 직교되는 위치 하게 되면 그대로 대칭되는 아까 이제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미러의 형식으로 객체 하나 이제 오른쪽에 카피가 되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근데 저희가 지금 뭐 꼭 그렇게만 가능한 건 아니고 이렇게 해서 객체를 선택을 하시고 기준점이 되는 선을 저희가 조금 달리 할 수도 있죠. 해서 요 선을 기준으로 저희가 데칼코마니를 이렇게 만들면 다음과 같이 그려지는데 물론 지금 일단 저희가 임의로 예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쪽을 침범을 하게 됐는데 하여튼 뭐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약간 좀 마이너한 옵션인데 그 저희가 이제 보는 것처럼 이런 거를 이제 객체를 해서 하고 이제 뭐 예를 들어 기준선을 저희가 저희 이제 그 객체 스냅 때문에 지금 좀 그런데 한번 다 지우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두 지우기 하고 다시 객체를 선택을 하고 그죠?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클릭을 하고 나면 이제 원본 객체를 지울 거냐 말 거냐 즉 새로운 객체를 그러니까 미로 명령을 통해서 저희가 위치를 선택을 했는데 원래 거를 지우고 일로 바꿀 거냐 아니면 원래 걸 유지하고 하나 더 만들 거냐 하는 그런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울 것 같으면 여기서 이제 yes를 눌러 주시면 원래 있던 객체들은 사라지고 그거를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반사시켜서 만든 객체들이 그림물 상에 그려지게 되고 이걸 다시 뭐 무브 명령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아니면 스케일 명령 아니면 스트레치 명령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원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도면상에서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 지금까지 배운 기능들을 좀 복합적으로 이제 이용을 하시면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실습을 하실 때 그렸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또 편하게 도면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각진 객체를 정리하는 명령들이 있습니다. 이제 필렛, 흔히 이제 못깎기라고 하죠. 그다음에 챔퍼라 그래서 이제 못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에서 저희가 이제 그 객체를 그리다 보면 되게 이제 사각형의 객체를 많이 그리게 되는데 저희가 그 필요에 의해서 요 이제 그 각진 부분을 저희가 좀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쓰는 기능이 이제 못깎기와 못따기가 되겠습니다. 요 명령도 굉장히 자주 쓰이기 때문에 저희 익혀두면 굉장히 편리하게 많이 쓸 수 있고 어떤 제도의 어떤 퀄리티를 높인다고 할까요? 뭐 어떤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필렛과 챔퍼 같은 경우도 뭐 저희가 막상 해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제가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옵션들이 있습니다. 각 옵션별로 어떻게 실행을 하게 되는지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오토캐드 상에서 저희가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각진 객체를 정리하는 필렛과 챔퍼 명령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도면을 이루는 사각형 객체를 좀 정리할 필요가 많이 생기거든요. 도면을 작성을 하다 보면 특히 이제 사각의 모서리를 둥글게 정리하거나 각이 지도록 표현해서 가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사용하는 게 지금 실습하고자 하는 필렛과 챔퍼의 명령이 되겠고요. 일단 먼저 모서리를 둥글게 만드는 필렛 명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렛 명령 이제 못깎기 명령이라 하는데요. 이제 저희가 기계 제도를 할 때 굉장히 많이 쓰게 되는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둥글게 저희가 이렇게 좀 가다듬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반지름 값을 입력해서 두 개의 교차하는 호나 선의 모서리를 둥글게 만드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기계 도면 등에 상당히 빈번하게 사용하는 기능이므로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하셔서 적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예제를 통해서 간단하게 한번 실행 명령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못따기를 해봐야 못깎기죠. 못깎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플랫을 치시면 이 못깎기의 어떤 반지름, 네, 그러니까 어떤 반지름을 가지고 할 거냐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한 50 정도 쳐볼까요? 50 정도 치시고, 그럼 이제 어디를 할 거냐? 첫 번째 객체를 클릭하시, 두 번째 객체를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이 이제 그 사각형 일부가 지금 저희가 이제 못깎기가 된 걸로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계속해서 스페이스바를 누르시고 두 번째 객체를 이렇게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찍어주시면 마찬가지로 됩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스페이스바를 누르시고 객체를 지정을 해주시면 원하시는 각 사각에 좀 이렇게 못깎기를 통해서 조금 이렇게 모서리를 둥글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다른 예제를 통해서 저희가 매번 이제 각 그 사각형의 어떤 구석을 그렇게 이제 할 수도 있지만 하나 이제 그 전체적인 요 객체 자체가 이제 폴리라인 하나의 연결된 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저희가 폴리라인의 옵션을 써서 저희가 못깎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플랫 치시고 반지름을 아까 한 30 정도 해볼까요? 30 하시고 이제 저희가 폴리라인을 치시고 폴리라인 지정을 하시면 각 그 해당되는 폴리라인의 각 사각형이 저희가 입력한 그 반지름을 가지고 이제 못깎기가 이제 실행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좀 다시 다시 조금 뭐 반지름을 키워서 한번 해볼까요? 필렛 하시고 반지름을 하시고 한 60 정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폴리라인으로 저희가 이제 객체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폴리라인 지정을 하시면 아까 보시는 것처럼 사각의 그러니까 네 귀퉁이의 각진 모양이 지금 이런 좀 둥글게 모서리가 둥글게 되는 필렛으로 좀 못깎기가 실행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모서리를 반듯하게 만드는 이제 챔퍼 이제 일명 못따기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리값을 지정을 해서 교차하는 두 직선의 모서리를 각이 지도록 만드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계 제도, 기계 도면에서 자주 쓰이는 명령이니까 뭐 딱히 뭐 이렇게 외우실 필요까지 없겠지만 좀 익숙하게 명령을 익혀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제 파일을 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넣으시면 여기 이제 거리 가지고 이제 저희가 주로 하니까 디귿에서 못따기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 끝에 요 끝 꼭지점에서부터 어느 정도까지 이제 저희가 뭐를 딸 거냐 그런 얘기가 됐어요. 한 10 정도 해볼게요. 10 정도 해보고 그럼 두 번째는 두 번째 객체까지의 거리 요 그 끝 꼭지점으로부터 마찬가지 10을 해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의 어떤 객체 선택하고 두 번째 객체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요 꼭지점에서 각각의 지금 이렇게 뭐가 따진 여기까지 길이가 이제 1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좀 그 많이 잘랐다 싶으시면 이제 물론 이제 그 규격에 따라서 여러분이 설계하는 그 이미 수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챔프하시고 거리를 넣으시고 5 정도만 해보죠. 뭐, 5 정도 하시고 그다음에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하시면 이제 아까 꼭지점에서부터 거리가 각각 5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스페이스바를 누르시고 계속해서 객체를 선택을 해주시면 주어진 이제 수치대로 이제 각각 그 각진 부분이 이렇게 뭐가 따지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도면상에서 구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막상 보면 그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서브 메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클릭하셔서 뭐 각각 기능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주로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이제 거리를 가지고 주로 이제 저희가 뭐를 따게 되니까 그런 게 익숙해지면 될 것 같고 아까 요것도 사실 앞서 이제 목깎이와 마찬가지로 사실 폴리라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각각을 저희가 객체를 일일이 다 이렇게 클릭해서 하기가 조금 번거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비해 이제 폴리라인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하여튼 뭐 한 10 정도 할까요? 두 번째 거리도 10 정도 하고 여기서 우리는 이제 폴리선에 대해서 할 거다. 그럼 여기서 이제 폴리선을 지정을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4개의 귀퉁이가 저희가 입력한 그 거리만큼 해서 이제 지금 이제 못따기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간략하게 저희가 그런 간단한 기능들에 대해서 지금 실습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예제 파일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만 살펴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이제 익숙하게 하실 거고 저희가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 기초적인 기능들 또 도면을 좀 손쉽게 이렇게 작업하시는 기능들이 이제 손에 익어가면 갈수록 사실은 크게 의식을 안 하더라도 이제 여러분들 도면 작업을 굉장히 빠르고 쉽게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희가 이번 주에도 지금 이제 좀 뭐 과제를 좀 내드릴 텐데 아마 하시면 하실수록 굉장히 과제를 하시는 속도가 빨라질 거고 손쉽게 하실 수 있을 거고 따라서 과제 나가는 이제 수준도 조금 더 이제 고난이도 이제 과제들을 이제 내보내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은 이제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서 우리가 오토캐드를 좀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는 그런 기능 여러 가지 능력들을 아마 배양하시게 될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앞으로도 계속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다양한 그리기 명령과 배열 복사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서 이제 뭐 직선이나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사진에 좀 배워봤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사각형이나 도형에서 가장 많이 저희가 제도할 때 많이 쓰이는 기본 도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각형, 타원 그리기 등이 이제 저희가 좀 부수적으로 좀 쓰게 되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래서 사각형 같은 경우 저희가 직선을 가지고 구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제도를 하다 보면 좀 빠르게 속도를 내서 그려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모든 사각형을 직선을 가지고 저희가 그리기는 굉장히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열 같은 경우도 어떤 객체를 저희가 반복된 객체를 정확한 어떤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배열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각각을 저희가 객체를 찝어서 뭐 일정 각도대로 저희가 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 같은 것을 저희가 이렇게 그린다 그럴 때 반복적으로 이렇게 배열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어떤 직선상에서 평면상에서 그럴 경우에 일일이 저희가 그렇게 하게 되면 좀 불편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덜어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각형을 그리는 실습 내용. 그 다음에 사각형을 그리면서 앞서 배웠던 저희가 못따기나 아니면 못깎기 이런 것들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실습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각형, 그 다음에 타원형, 그 다음에 점을 저희가 이제 많이 또 포인트별로 저희가 제대로 하다 보면 어떤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 점을 좀 찍어야 될 부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명령으로 점을 찍는 방법. 근데 저희가 점을 찍을 때 이제 기본적인 여러 가지 어떤 환경 설정을 해서 점이 잘 안 보이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기본 옵션을 찍게 되면. 그래서 스타일을 설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어떤 객체를 배열하는 데 있어서 원형으로 배열하는 이런 폴라의 기능이라든지 직사각형으로 배열하는 렉탱귤러 이런 배열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한번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저희가 그 어떻게든 작업을 함에 있어서 조금 많이 쓰는 기하학적인 도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형이라든지 타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각형들을 이제 자주 쓰게 되는데요.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어떻게 하는지 이제 알아봤고, 특히 이제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 4개로 구성되는 이제 기하의 어떤 그 객체가 되겠는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그려도 되지만 저희가 별도로 이제 사각형을 그릴 수 있는 기능을 가지면 훨씬 이제 저희가 도면 작업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 이제 타원이라든지 다각형은 이제 다음 시간에 연속해서 저희가 또 이어서 배워보고요. 가장 기본적인 도형 중에 하나라고 있는 사각형에 대해서 살펴보고, 특히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이제 앞서서 저희가 배웠던 못깎기라든지 이제 못따기를 통해서 이제 그 구석의 부분을 이렇게 저희가 처리를 좀 많이 해주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사각형을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것이 좀 번거로울 수 있어서 아예 처음부터 이제 그런 작업들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저희가 실습을 한번 해보죠. 그래서 치게 되시면 여기 이제 객체 스냅으로 해서 끝점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사각형을 만들고 싶은데 이제 저희가 이제 라인 명령으로 해서 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마우스 가지고 이제 저희가 그릴 수도 있지만 정확한 수치가 필요한 거잖아요. 정확한 수치를 갖는 직사각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희가 이제 지점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점한 점과 그 대각선에 해당하는 점의 좌표를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X축 방향으로 100, 세로축 방향으로 170mm가 이동이 하면 저희가 그런 사각형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라인을 가지고도 상대 좌표를 찍어서 이렇게 그릴 수는 있지만,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오토캐드 상에서 이제 사각형, 직사각형, 정사각형에 대한 작업을 쉽게 할 수 있는 명령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활용해 주실 수 있도록 조금 숙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요 앞서 바로 배운 못깎기나 못따기를 반영해서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서브 메뉴에 못따기를 할 거냐 못깎기를 할 거냐 뭐 이런 서브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못따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거리를 이제 지정을 먼저 해야 되는데 한 5 정도만 해볼까요? 5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끝점 다시 이제 여기 객체 스냅에서 끝점을 가지고 저희가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끝점을 지정해주고 제가 아까 같이 대각선에 있는 좌표를 넣어주게 되면 아예 처음부터 그 못따기가 된 그런 사각형을 저희가 그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못깎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똑같이 이제 저희가 걸 치고 못깎기에 옵션을 넣고 반지름을 이번에도 한 5 정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객체 스냅으로 해서 끝점을 지정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형태로 좌표를 찍어 줍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못깎기가 된 그런 사각형을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그리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옵션들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사각형이 되는 것도 손쉽게 저희가 작업수를 줄이는 거죠.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목적이 그런 작업들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예제들을 가지고 앞서 배운 뭐 필렛이나 챔퍼 같은 기능들을 반영해서 직사각형 작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좀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다각형이라든지 타원형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저희가 이제 배워보고 그 이후에 지금 이제 그런 도형들 그다음에 앞서 작업한 것들을 가지고 조금 이제 다양한 그리기가 가능한 명령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어떻게 배열해서 복사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복잡한 도형들을 저희가 조금 더 빠른 시간 안에 그릴 수 있는 그런 명령들에 대해서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저희가 한번 그 다각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원을 중간에 어느 정도 이제 한번 원 한번 그려주시고요. 여기에 이제 요 팔레트에 보시면 요 그 폴리건을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명령창에 폴리건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각형의 면의 수를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각형 한번 넣어볼까요? 오각형을 치시면 일단은 중심점에 대해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원의 중심점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해볼까요? 폴리 하시고 5개 중심점을 지정을 하시고 이게 이제 다각형이 원에 내접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외접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옵션은 이제 여러분들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원에 내접을 하는 걸로 하시면 이제 원에 내접을 해서 이렇게 이제 해서 내접이 되는 이 사문점을 찍으시면 이렇게 내접을 하는 다각형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페이스바를 하셔도 이제 또 하실 수 있는데 이제 그 팔각형을 한번 그려볼까요? 팔각형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객체 스냅을 이용을 해서 원의 중심점을 찍으시고 외접하는 걸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외접을 하게 되면 여기 이제 외접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그리게 되면 이제 원이 그려져 있고요. 안쪽 안측에 내측에 오각형의 다각형이 지금 이제 원에 내접을 하게 돼 있고 지금 바깥쪽에는 팔각형의 다각형이 외접하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그럼 한번 삼각형을 한번 그려볼까요? 삼각형을 마찬가지로 이제 원의 중심을 클릭하시고 내접할 거냐 외접할 거냐 그래서 외접을 한번 해볼까요? 외접한다고 하게 되면 외접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이제 여기 표시가 되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삼각형이 또 저희가 처음에 그린 원에 이렇게 외접하는 삼각형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조금 로테이트를 전체로 하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로테이트를 하신다고 하시고 중심점을 잡으시고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로테이트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정확한 각도를 이제 저희가 알고 있으면 각도를 가지고 로테이트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네, 다음은 저희가 예제를 통해서 타원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원도 아까 여기 보신 것처럼 이제 팔레트에 보시면 이제 다음과 같은 옵션을 가지고 저희가 그릴 수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 이제 각각의 옵션에 대해서는 아마 크게 어렵지 않게 그리실 수 있으니까 한번 요 예제를 통해서 한번 간단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앞서 저희가 했던 원이라든지 사각형이라든지 뭐 다각형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비해서는 사실 타원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빈도는 좀 적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여러 가지 유용하게 또 쓰이는 그런 것이고 실제로 저희가 그런 기능 없이 타원을 그리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이제 타원의 기능을 이용하셔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팔레트에서 타원을 이렇게 해서 원하시는 걸 찍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 원래 우리 저희 명령창에서 이렇게 찍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끝 쪽에 저희가 끝점을 지정해서 하게 되는데 보통 이럴 때 또 노드를 저희가 활용을 해주시면 네 이쪽에서 원래 지금 탁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작업했던 노드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잡을 수 있고요. 그다음 이제 결국 이제 타원도 세 점을 저희가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노드점에 세 점을 지정을 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이제 타원을 상대로 손쉽게 저희가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어떤 수치 정보가 있으면 상대 좌표를 가지고 각각의 세 점, 처음에 시작점, x축의 끝점, y축의 끝점 이렇게 해서 세 점이 결정이 되면 이런 게 이제 여기 보시면 그 타원의 축하고 끝점 요 옵션으로 지금 그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타원을 그려주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타원도 여러분들이 상대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숙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저희가 뭐 주로 이제 다각형이나 뭐 타원, 원, 뭐 이런 것들 지금 다루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가장 기본이 되는 이거는 사실은 점이잖아요. 그래서 포인트 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 포인트 명령을 치려면 그 명령창에서 이렇게 포인트를 치시면 되거든요. 네, 포인트를 치시고 뭐 절대좌표로 해서 뭐 1000, 1000, 뭐 이렇게 치시면 되는데 저희가 사실은 그 점이 사실 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하실 때는 그 다음과 같이 dd 타입이라고 하셔서 치시면 다음과 같이 좀 그 점의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좀 하신다 그러면 다시 한번 쳐볼게요. 포인트 하시고 1000, 2000 하시면 좀 보이시나요? 이게 저희가 만약에 라인을 친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현재 객체 스냅에서 이런 거 할 때 유용한 것들이 사실 이제 노드점이거든요. 그래서 눈에 잘 안 보일 수는 있는데 저희가 막상 이제 그 근처에 가게 되면 이렇게 이제 노드점들이 표시가 되는 그래서 저희가 직선을 그릴 수 있게 상대적으로 용이한 뭐 이런 기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들을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작업을 할 때 사실은 저희가 어떤 거리를 재기 위한 어떤 포인트를 지정한다든지 그래서 중간중간에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임시적으로 포인트를 지정을 해야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포인트를 정확한 좌표를 찍어서 저희가 찍어야 되는데 화면상에서 사실은 굉장히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굳이 확대를 해야만 이렇게 보일 것도 있고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점의 어떤 그 표시 방법을 좀 바꾸는 방법도 있는데 또 그럴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또 도형들과 또 좀 혼선이 있을 수 있어서 가능한 일반적인 방식을 많이 적용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좀 유념하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일단은 여러 가지 기본적인 도형들, 그래서 뭐 기하학적인 뭐 다각형, 사각형, 뭐 타원형, 원 뭐 이런 것들 알아봤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포인트 같은 경우도 저희 도면 작업을 할 때 실질적으로 도면상에 표시되기 위한 점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위치를 기준 좌표를 잡기 위한 그런 용도 많이 쓸 수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포인트 명령을 쓰셔서 그렇게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거와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객체 스냅에서 이제 노드와 관련된 요 객체 스냅 활성화 해주시면 나중에 이제 작업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점에서 어디에 점이 활성화됐는지 저희가 좀 표시가 잘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셔서 도면 작업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다음에는 이제 그 객체들을 일정한 간격으로 정렬하는 어레이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레이 명령과 비슷한 명령으로 저희가 카피 명령을 저희가 들 수 있겠는데요. 어레이 명령은 좀 카피 명령과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어레이 명령 간격을 맞추어서 사각이나 원형 배열 등으로 다중 복사하는 명령이어서 기존의 객체를 각각으로 이렇게 카피해서 배치하는 그런 방식보다는 조금 어떤 객체가 어떤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어떤 이렇게 도면상에서 표현될 때 제가 어레이 명령을 써서 저희가 작업을 하면 한결 수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명령이니까 제가 카피 명령 이외에 물론 이제 사용 빈도는 카피 명령이 훨씬 더 많죠. 이건 특수한 경우에 사용되는 거지만 저희가 그런 기능을 좀 숙지해 두면 나중에 특수한 상황에서 저희가 적용이 용이하기 때문에 한번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을 통해서 한번 저희가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어레이를 치시고 객체를 뭐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직사각형 배열을 만약에 우리가 한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일단은 기본적인 어레이 그 객체의 어레이 배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일단 저희가 행과 열을 좀 조절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행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 3행이 3개잖아요. 이걸 2개로 저희가 좀 줄여보고, 기본적으로 지금 행간 간격이 3150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조금 저희가 줄여보겠습니다. 3000을 좀 줄여서 다음과 같이 좀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열도 지금 좀 4열인데 좀 줄여볼게요. 그래서 열도 제가 서브 메뉴 중에 열이 있으면 컬럼이라는 게 있으니까 지금 4개인데 요걸 3개로 좀 줄여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격도 하나가 이제 그 객체 빠져나가니까 간격이 조금 좀 여유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한 1350인 그런 간격을 제가 한 2000으로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일단 좀 작업이 가능하고요. 네,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정렬이 끝나게 되면 이제 스페이스 바를 누르시면 네, 객체의 어떤 배열이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각각의 객체들을 카피해서 붙여도 되지만 이런 개수가 훨씬 더 행과 열의 개수가 많아지면 단순 또 카피 명령을 하게 되면 위치 잡기도 굉장히 좀 어렵고요. 그래서 어떤 규칙성을 갖는 어떤 그런 객체를 표현할 때 이런 어레이 명령이 굉장히 유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직사각형의 어떤 배열 형식 말고 이제 원형으로 배열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예제 파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각각 아까 마찬가지로 어레이를 치시고요. 객체를 요 사각형 객체를 선택을 하시고, 아까는 이제 직사각형의 배열을 저희가 선택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원형, 그래서 폴라 이렇게 해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회전축, 그러니까 원형으로 배치를 해야 되니까 어디를 중심축으로 해서 회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객체 스냅을 중심점을 잡아놨으니까 그걸 놓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요 사각형의 객체가 중심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됩니다. 원형으로 배치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개수를 바꾸시려면 항목 i를 치시면 기본적으로 현재 6개가 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뭐 여러분들 자유롭게 5개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한 9개로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원형으로 저희가 객체가 배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떤 기계적인 제도보다는 사실은 다른 쪽에서 더 많이 쓰이는 그런 명령일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이제 필요에 의해서 또 복잡한 형상의 어떤 저희가 기계 요소들을 저희가 제도를 하게 되면 이런 원형의 배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런 명령이 없다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그린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손이 많이 가고 작업이 좀 번거롭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도 한번 좀 미리 숙지를 해놨다가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기능들이 조금 이런 기능들이 있었지 하면서 여러분들 생각나서 다시 어떤 교재나 이런 걸 참고 아니면은 메뉴를 참고해서 이렇게 익숙해지시다 보면 나중에 이제 굉장히 도면 작업을 빨리 하실 수 있는 그런 약간의 고급스러운 그런 어떤 기능이니까 이런 것들도 좀 숙지를 해주시고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섬세한 도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작업하는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근데 이번 주에도 저희가 한번 저희가 습득한 어떤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이제 좀 도면을 그려보는 그런 숙제를 좀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건축 도면도 많이 하지만 사실 기계제도에서는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그 삼각도법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평면도, 측면도 뭐 이런 부분도 이제 그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가지고 한번 이런 간단한 예제를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보면 좀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뭐 완성된 형태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런 정도의 수준에 뭐 언뜻 보기에도 좀 간단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치나 이런 건 좀 구해받지 마시고요. 뭐 정확하게 뭐 간극이나 이런 것들도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고민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은 적절하게 좀 자유스럽게 이렇게 하되 전체적인 구성 요소들이 빠지지 않고 그려질 수 있도록 해서 이것도 이제 그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 요 숙제를 가지고 제출한 걸 가지고 전주와 마찬가지로 동영상을 시청하신 내용하고 해서
출석 체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다양한 섬세한 도면 작업을 하기 위한 2D 오토캐드 명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기능들을 또 배웠으니까 집에서 조금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실습을 좀 하시면서 좀 이렇게 좀 손에 익혀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자주 쓰지 않으면 사실 기능들을 좀 잊어먹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이 있다는 것 자체를 먼저 인지하시는 게 중요하고, 자주 실습이나 그 도면 작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체득하시는 게 중요한데, 조금 나중에 자주 안 쓰는 기능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헬프 명령도 있고 여러 책에 어떤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참조하셔서 필요한데 적재적소에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다음 강의에서는 그 여러 개의 선을 이제 저희가 폴리라인이라고 하는데, 여러 개의 선 하나로 그리는 폴리라인에 대한 그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또 객체를 이런 폴리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여러 가지 객체들을 또 필요에 의해서는 다시 좀 쪼개서 라인별로 좀 저희가 분해를 할 필요도 있고, 필요에 의해서는 또 연결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 객체들끼리 이제 어떤 이렇게 묶는 그런 명령어가 필요한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선 그리기와 용한 편집 명령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치수 작업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면의 객체만을 그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어떤 수치를 기입한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보조선을 그린다든지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라인 그리는 명령에 대해서는 이미 숙지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선을 그릴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도형을 좀 멋지게 꾸며줄 수 있는 조금 더 다양한 그런 명령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에도 저희가 좀 실습 과제를 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도형 그 과제에 대해서 작업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기한 안에 제출해 주시면 동영상을 보신 거하고 그 숙제 과제물 제출한 걸로 해서 출석을 가름하도록 하겠고요. 기한은 마찬가지로 저희가 보통 이제 그 차주 월요일 주말까지 원래 이렇게 돼 있는데, 과제를 좀 하시면 시간이 여러 과제 수업을 들으시면서 과제가 좀 몰릴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잠정적으로 다음 주 수요일까지 저희가 과제를 제출하는 걸로 일단 잠정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번 주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수업 듣느라 고생을 하셨고 또 실습을 잘 해주셔서 빨리 그런 기능들을 익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